안녕하세요. 네, 마크부동산의 부카스입니다. 오늘 재개발 타임즈는 재개발 구역 내에서 토지 물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에서 약 특수 물건으로 불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소송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판례만 약 4,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게 분양 자격이 되고 어떠한 케이스가 분양 자격이 안 되는지 법령을 좀 확인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경비 조례 9조례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떻게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토지가 아파트 분양 자격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조 주택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인데요.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 1호 규모 이상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조례 25조 1을 보시게 되면은, 자, 1번 주거지역에서는 90제곱미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재개발 지역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아파트 분양 신청 자격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임의 조항을 보시게 되면 2003년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는, 자, 대신에 이 토지가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 도로로 쓰고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따른 소유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공사 완료 고시일까지 분양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 분양 대상자로 한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무조건 한 필지, 단일 필지여야 됩니다. 한 필지여야 되고, 요 면적이 만약에 30제곱미터 이상 89제곱미터까지니까 50제곱미터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한 필지 토지가 50제곱미터인데 지목이 도로이고 현황도 도로인 거는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목은 베이고 현황 도로 이거 가능합니다. 반대로 지목은 임야고 현황 도로 이것도 가능합니다. 도로면 안 된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주거환경 경비 조례에 대한 기준으로 재개발 지역에서 토지가 어떠한 상황일 때 분양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토지는 토지에 대한 분할도 있고 공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 산정일이 중요한데요. 지금은 구조례를 다루는 시간이다 보니까 권리 산정일은 2003년도 12월 30일입니다. 자, 그럼 토지가 여러 명이 같이 갖고 있을 때 분양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예외 조항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 여러 명이죠.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1인의 분양 대상자로 본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토지에 관련해서는 여기 보시게 되면 3번 보시면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하나의 필지가 한 명 소유가 아니라 A 소유, B 소유, C 소유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은 A, B, C 합쳐서 분양 자격은 한 개만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분 면적이 건축조례 25조 1호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이자, 자, 아까 25조 1호 규모가 90제곱미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얘기죠. 한 필지의 토지가 A, B, C 이렇게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데 이 공유가 된 날짜가 2003년 12월 30일 전이고 그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이 사람 단독으로 분양권을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4번을 보시게 되면 2003년도 12월 30일 이후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자, 이건 이 내용입니다. 하나의 필지가 있는데 뭐 300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지만 2003년도 12월 30일 이후에 이 한 필지의 토지를 3개, 100제곱미터씩 3개로 분할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각각 단독 분양 자격이 인정이 안 되고 이 100제곱미터 가지고 있는 세 사람 합쳐서 한 개의 분양권을 주겠다라는 내용이고, 이거는 바로 지분 쪼개기 금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분 쪼개기 금지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한 필지로 90제곱미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토지 여러 필지를 합쳐서 90제곱미터 이상을 넘기면은 또 분양 자격이 되는데요. 이 합산이 안 되는 이런 토지들도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토지들이 합산이 불가한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조례 토지 합산 제외 항목을 보시게 되면은 종전 토지의 총 면적 및 건립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가지고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2005년 3월 17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자, 1번, 2번, 3번 항이 있는데요. 이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있는 속하는 토지가, 하나의 대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지을 때 한 필지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필지로 지정을 했을 때 이 세 필지가 바로 하나의 대지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여러 필지, 즉 세 필지가 예를 들어서 됐다고 하면은 이 세 필지의 토지를 2003년도 10월 30일 이후에 이 토지의 일부를 취득을 했거나 공유 지분으로 취득을 한 토지는 합산이 또 불가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데 이 토지하고 건축물을 2003년도 12월 30일 이후 그 건축물에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자, 토지가 100제곱미터고 건축물이 50제곱미터로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이 토지하고 건축물을 분리를 해서 내 토지 90이 넘으니까 아파트 분양권 줘 라고 하는 거는 합산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한 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일부를 분할 취득하거나 또는 일부를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이 토지 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을 만들기 위한 합산 토지가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방금 보셨다시피 그 모든 토지가 종전 토지 총 면적 합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좀 다른데요. 그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과연 공유가 된 날짜가 언제냐, 토지 분할이 된 날짜가 언제인지, 그 규모의 형태나 소유 형태가 달라졌냐, 달라지지 않았느냐, 취득은 언제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합산이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분양 자격이 되는 토지들은 어떤 토지들이 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그림은 모두 분양 자격이 되는 토지들인데요. 한 필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분양 자격이 되는 거고요. 한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가 된 날짜가 2003년도 12월 30일 이전이고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토지나 모두 분양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할된 날짜가 2003년도 12월 30일 이전이고 그 분할된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필지나 모두 분양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필지 토지 위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건축물과 토지를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했는데 2003년도 12월 30일 이전에 분리를 했고 건축물 소유자는 A가 됐고 토지 소유자는 B가 됐습니다. 근데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분양 자격은 OK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외 조항인데요. 한 필지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30제곱미터이고 지목은 대이고 현황은 도로입니다. 이 A 토지가 과연 분양 자격이 있느냐? 이 토지는 분양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3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인가 고시일부터 공사 완료 고시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을 유지하면은 당연히 분양 자격이 되는 것이고요. 이 아래 B 토지 면적은 50제곱미터고 지목은 도로, 현황도 도로입니다. 이 토지는 분양 자격이 있을까요? 이거는 분양 자격이 없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 예외 조항의 기준은 단일 필지여야 되고 지목, 도로, 현황, 도로인 토지는 분양 자격이 없습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현황이 대로 쓴다 라고 하면은 이 경우도 세대원 전원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을 유치하면은 가능한 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재개발구역에서 토지로 아파트 분양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그림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는 합산이 가능합니다. 합산이 되는 토지는 어떤 토지들이며 합산이 안 되는 토지는 어떠한 토지가 있는지 그림으로 쉽게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토지 관련해 가지고 약간 극단적인 거를 케이스로 담아봤는데요. 면적이 10제곱미터인 한 필지의 토지가 9개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90제곱미터가 되겠죠. 이거를 한 사람 A가 모두 매수하는 경우에는 분양 자격 당연히 있습니다. 단독 필지와 단독 필지의 합치기는 모두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1필지 면적 5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는 A가 있습니다. 이 A는 당연히 조합원이 되겠죠. 이 A가 2003년도 12월 30일 이전에 공유로 되어 있는 공유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한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원래 조합원이었기 때문에 2003년도 12월 30일 이전에 공유한 공유 필지 50제곱미터를 더 추가로 구입을 한다면은 당연히 이 케이스도 분양 자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3번이 조금 세모입니다. 공유하고 공유 지분 합치기인데 공유로 된 날짜가 2003년도 12월 30일이고 소유자는 A, B, C, D입니다. 그러면은 비소유 토지하고 C소유 토지를 더했을 때 100제곱미터가 되는데 과연 이 경우는 토지 붙이기를 합산을 시켜주느냐 안 주냐는 좀 수많은 판례들이 있습니다. 자, 이 판례 중에서 되는 판례가 있었고 또 안 되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유 지분하고 공유 지분의 합치기는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꼭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림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도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 물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많이 있고 매수자의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 역시도 굉장히 체크할 게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재개발 지역 내 중개를 한 1000건 이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와 경험이 쌓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속 토지라든지 뭐 토지를 증여한다든지 아니면 공유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된다 안 된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기억하셨다가 재개발 지역 내 토지 물건을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꼭 연락을 한번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 역시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에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해놓고 회신을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질의를 했고 어떤 회신이 나와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토지 공유 지분 합산 가능 예시를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에 질의를 했던 결과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2010년 7월 15일 도시정비조례 개정 전, 즉 구조례가 적용받는 지역이고요. 이 적용받는 재개발 지역에서 2003년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 지분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2003년도 12월 30일 이전부터 공유 지분인 토지 또는 2003년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종전 토지 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공유와 공유를 산 거죠. 구조례 관리처분 계획 기준은 현재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를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03년도 12월 30일 이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제1항 제2호의 종전 토지 총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가지고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3년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소유 형태 및 규모의 변동 없이 2003년도 12월 30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종전 토지 총면적 합산이 가능함이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기 규정은 종전 토지 총면적에 적합하게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점점점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질의응답이 하나 있었고요. 자, 또 하나의 질의응답인데요. 질의 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내 140제곱미터의 토지를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일부 40제곱미터, 이 140에서 일부 40제곱미터를 매입을 했고 추가로 토지를 구입하여 예를 들어서 50제곱미터를 추가로 매입을 했다. 그 다음에 분양 대상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선정 기준을 이후 1필지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을 하고 추가 매입하여 90을 충족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라 부양 대상자를 볼 수 없음을 안내 하원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140제곱미터 토지의 일부를 권리 산정 기준 이후에 40제곱미터를 지분 쪼개기를 한 케이스죠. 자, 이 경우 추가적으로 50제곱미터의 토지를 샀다 하더라도 이거는 부양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는 회신입니다. 자, 이제 이 경우는 공유 지분에다가 단독이든 공유로 붙이기를 한 것인데, 애초부터 이거는 권리 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붙이기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그런 회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서울특별시의 질의 회신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이 질의 회신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는 이 토지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고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도 가능하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데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 가지 상황과 이 4,000건의 판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재개발 구역 내 중개가 한 1,000건 넘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토지라든지 증여 토지 여러 가지 특수 물건들 거래를 함으로써 쌓여져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 토지에 대한 평가라든지 분양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카페, 저희 하단에 이제 더보기 누르시게 되면은 카페에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서 이제 저와 톡으로도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